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요소수가 뭔지 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이 요소수가요, 구급차, 화물차 뭐 이런 데 쓴다는 것 알게 됐고, 그런데 차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산업 현장 곳곳에서도 필수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이번에 저도 알게 됐습니다. 시멘트 업계, 그리고요, 쓰레기 소각장에서도 초비상 상태라고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구청의 차량들도 요소수가 없어서 지금 난리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러긴 한데요. 전혀 예측을 못했거든요, 저희들도. 글쎄, 대책이라고 시스템 자체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안 되면은 특별하게 여기서 저희가 대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소수 대란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시멘트 공급도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들으셨다시피 현장은 지금 발만 동동 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쓰레기를 운반하는 차량이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요소수가 필요한 건 당연한 거고, 여기에다가 쓰레기를 소각할 때도 유해가스가 나오는데 이때 요소수가 필수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양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서울 시내 한 쓰레기 소각장이 한 달 동안 쓰는 요소수 양이요, 6,200리터라고 합니다. 또 시멘트 업계에서 쓰는 요소수 또한 엄청난 양이라고 하는데, 한 달이 아닌 하루 평균에 쓰는 시멘트 업계의 이 요소수가 425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대로라면요, 택배나 버스만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전체에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지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요소수 사태를 보면요,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네. 다시 한번 그렇죠. 우리가 떠올리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항상 뭐 가상세계, 요즘 메타버스, 4차 산업혁명에서 첨단으로만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 차량에 넣을 요소수가 없다. 그리고 이런 쓰레기 소각장에도 사용되고 있다는 거를 전혀 몰랐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산업자원부에서도 약간 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물자가 아니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이 경제가 이번에 요소수 하나의 사건이지만 거의 경제가 어떤 국가의 어떤 안보까지 뒤흔들 정도로 지금 경제와 안보가 맞물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청와대나 정부가 뭔가 이제 전략 산업, 뭐 전략 물자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에 한정하지 말고 네. 이번에 어떤 산업 전반을 좀 점검하는 좀 계기로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것들이 되게 직접 그 사람들의 삶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마스크 대란처럼 뭐 지금 줄 네. 서고 있기 때문에 빨리 정부가 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고 네네. 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좀 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전략 물자, 전략 자원 뭐 이러면은 기름이나 아니면 값비싼 뭐 어떤 반도체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데, 요소수는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 거래선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산업 구조 자체가 자초한 결과인 거겠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해소가 되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역할이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인데, 정부가요, 과거에 기억하시죠? 마스크 대란 때 삼성의 마스크 대란 때처럼 지금 요소수 사태에 대해서 삼성에다가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모레부터는요, 정부가 요소수의 국내 생산에 직접 나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을 화면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요소를 좀 한국에서 어느 정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 물자의 하나로서 좀 마이너스가 나면은 국가가 어떻게 손실 보상을 하든 뭐 보조금을 주든 어떻게 국내에서 생산을 좀 어느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자,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국가가 직접 요소수를 생산을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인데, 지금 얘기 듣기로는 이거 요소수를 생산을 직접 하는 거는 너무 뭐라 그럴까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사다 쓰는 게 싸기 때문에 사다 쓴 거였다면서요. 그렇죠. 이 답답한 얘기입니다. 이 요소수에 사용되는 원료인 요소 생산이 국내에서 2013년 이후로 없어요. 이유가 네. 원가 경쟁력이 안 되니까.
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수입 업체에 밀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이런 요소 외에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조하는 데 있어서 원가가 높아서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서 생산을 못하는 물자가 많을 텐데 그때마다 그러면 이렇게 할 거냐? 결국은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수입선을 다변화해서 그렇죠. 중국 외에도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네. 중국이 안 되면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역할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요소를 갑자기 생산을 한다는 얘기를 국무조정실장이 한다는 건 답답하죠. 그렇죠. 이게 원인과 이 결과, 이 대처 방안에 대해서 좀 잘못 짚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요소를 직접 생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사실 이 코로나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피해를 입은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국가가 뭐 지원금도 주고 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이 요소 사태 때문에 혹시 손해를 본 사람들이 글쎄요, 국가를 상대로 뭐 소송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는지 몇몇 분들이 묻더라고요. 그거는 그 소위 말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만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지금 말이죠? 이걸 예. 요소수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신 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내가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는지 다 입증을 해서 뭐 국가에서 주지 않는데 소송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 현실적으로 안 돼요. 현실적으로. 이게 이것도 집단 소송을 해야 그렇죠. 되나요? 손해 자체를 그러니까 측정하기도 좀 네, 힘들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 피해를 본 그런 네. 지경에 있는 분들에게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준다면 모르겠지만 네. 그게 아닌 상황에서 법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물을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렇군요. 그리고 요소를 국내에서 생산을 하면서 또 손실보상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요소를 생산해요. 네. 근데 가격 경쟁력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전 당연히 손해가 나겠죠. 그렇죠. 이 손해를 국가에서 메꿔주겠다는 거예요. 아. 근데 문제는 지금 중국에 이렇게 획일적으로 돼 있는 이 수입 라인이 다변화되면 그럼 전 어떡하죠? 그러네요. 생산해놓고 팔 데도 없는데? 그러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방향으로 이 사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니까 야 이제 빨리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그 손실 보상하자 방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지금 현재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유석 대변인의 얘기도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든 외교력을 발휘해서 최대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노력을 하고 그게 도저히 안 된다. 우리가 생산하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황이 올 때쯤 사실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고민하는 방식을 택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네. 워낙 그 이번에 요소수 사태로 손해 보신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워낙 지금 답답해서 궁금해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드린 질문이었습니다.